안녕하세요. 엉투일기 엉클 케빈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네, 시장을 보면 어,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빅스도 다시 오르기 시작을 했고 비교적 크게 또 주가 변동이 뭐 생길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를 때 팔아서 현금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반등을 하고 새로운 강세장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는 없습니다. 지난 3월 초에 그 레이 달리오라고 브릿지 워터의 창업자이며 그 회장인 세계에서 가장 큰 헤지 펀드를 운영을 하는 운영자이기도 하죠. 원칙이라는 책을 썼었고요. 또 그가 본인이 사이트에 동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책과 같은 제목이죠. The Changing World Order, 변하는 세계 질서라는 책으로 동영상을 올리고, 그때 한 1시간 정도, 한 40분 정도 되는 동영상이었고요. 그것을 김단태 님이 번역을 해서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책 소개를 했었는데,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번역본이 올라오진 않았고요. 그 후에 6월에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출판이 됐습니다. 오늘은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레이 달리오가 이 책을 쓰게 된, 그리고 그 동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관측을 하다 보니 그것들이 반복돼 왔고, 그것들이 어떤 제국의 각 국가들의 기축통화국의 흥망성쇠랑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더니 지금이 새로운 기축통화의 제국의 몰락과, 그리고 새로운 또 신흥 세력의 이 올라오는 그런 격변기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야기의 시작은 이런 겁니다. 2008년, 2020년 세계 금융 위기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앙은행은 엄청나게 돈을 찍어냈죠. 이것들로 인해서 부의 양극화가 일어났고, 내부적으로 큰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좌파와 우파의 정치적인 포퓰리즘에 의해서 이제 중도가 설 자리가 없고, 양 극단에 있는 정치 세력들 간에 아주 치열한 그런 다툼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굉장히 그 공화당과 민주당, 트럼프로 대변되는 그런 정치적인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선행되는 동영상을 찍을 당시에 2월 말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죠. 그러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나 이런 세계적으로도 외부적인 갈등도 커져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만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현재의 패권국인 미국과 신흥 패권국을 노리는 중국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종의 패권 전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축 통화국의 도덕적 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저변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구 돈을 찍어내는 그런 것들로 시작된 그런 경제의 흔들림으로 인해서 내외부적인 갈등이 생긴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 이 책들을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를 살펴봤다는 이야기죠. 네,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경제로 국한해서 기축통화의 그 흥망성쇠를 살펴봤더니 역시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그렇게 역사가 길지 않죠. 그래서 유럽이나 아시아에 비해서 실제로 그렇게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역사는 반복되고 그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였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미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의 역사만 봐도 그렇고 그 옆에 중국의 역사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춘추 전국 시대에서부터 통일 한나라 이렇게 쭉 거치는 그런 모든 역사들의 그 제국들의 흥망성쇠에 대한 것들은 우리는 이미 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양에서 보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이런 그 패권국의 특히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가 하는 것들을 레이 달리오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대단히 흥미롭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크게 세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부는 세상의 작동 원리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빅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부는 500년간 그 패권국의 영멸하는 패권국에 대한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영국과 미국과 그리고 신흥으로 올라오는 그 중국까지 포함하는 그런 사이클을 이야기하고 있고 각 패권국의 흥망성쇠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일부에서는 이 빅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패권국이 힘을 잡아서 새로운 패권국으로 됐을 때는 창의력과 생산성이 증가하고 생활 수준이 향상이 되는 그리고 아무도 도전을 하지 않게 된 평화로운 시기가 이어지면서 버블이 일어날 때까지 이렇게 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후에 이것들이 커지게 되면 그 권력과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한 부채 증가들이 일어나게 되고 내부적으로 그리고 또 외부적으로 힘이 약해지는 그런 일들이 필연적으로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부적인 정치 세력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그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일어나고 외부적으로 이럴 타이밍에 새로운 신흥국이 패권국만큼 강해져 있을 때 그런 패권국의 교차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이런 제국들의 총 국력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 8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교육, 그 다음에 창의성과 기술 개발, 그 다음에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경제 생산성, 무역 점유율, 군사력, 그 다음에 자본시장에서의 금융 경쟁력, 그리고 기축 통화로서의 화폐의 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제적인 것들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고, 당연히 군사력, 그리고 금융, 경제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과 창의성 기술 개발로 대표되는 기업의 경쟁력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수치화해서 네덜란드 제국의 길더라는 화폐를 대영 제국이 대체를 했고 그 후에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그 패권 국가 기축 통화의 그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미국도 여러 차례 그런 경제적인 위기와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고 그리고 또 돈을 풀어내면서 실제로 그 과정에서 극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양극화가 심해지고 그 가운데 벌어난 포퓰리즘이나 이런 극단적인 그런 정치 상황들로 내부적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그러다 보면
그런 모든 것들이 시너지를 일으켜서 사실은 쇠퇴하게 된다는 것이죠. 때맞춰 지금 중국이 부상을 하고 있고 이것들로부터 어, 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뒤집어질 수도 있다. 물론 그 앞에 뭐 영국의 경우 그리고 이제 뭐 네덜란드인 경우도 신흥국들에 의한 도전들은 항상 있어 왔던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응전은 또 패권국으로서 당연히 진행을 했었고 모든 도전이 사실은 다 성공했었던 것은 아니죠. 뭐 일본만 해도 미국만 해도 뭐 일본과 그 소련의 도전들을 물리쳐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중국인 경우도 실제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잘 모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일종의 미국 패권국인 미국에 대한 경계를 주는 경종을 울리는 그런 책이라고 사실은 이제 많은 그 출판사나 뭐 이 책을 읽었던 추천했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버는 것보다 더 쓰게 되는 경우에 부채 증가는 필연적으로 어, 기축통화의 타락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축통화국의 힘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적절히 관리를 해야 된다. 개인이나 국가나 쓰는 것보다 많이 벌어야 되고 버는 범위 내에서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부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그 어떤 질서를 잡아 나감에 있어서 상호주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존중하고 위해주는 그런 질서가 있어야 된다.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상호주의나 골든 룰이라고 하는 것이죠. 힘의 논리로 어, 세계 질서들을 잡아 나가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너무나 좀 이상적인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레이 달리오는 그것들을 우리가 유일하게 이 방법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중국에 대한 투자도 레이 달리오인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에 또 레이 달리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그 각국 패권국의 경제의 건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사실은 많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패권국의 흥망성쇠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봐줬다라는 것. 특히 이제 기축통화의 의미와 그리고 근본이제에 대한 미국의 역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앞부분에 나오게 되고 실제로 그것들을 뭐 전쟁이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근본이제를 포기하게 되는 두 차례 그런 미국의 경험과 최근에 2008년과 2020년의 그 경제 위기를 또 극복하기 위한 그 양적 완화라고 해야 되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경제는 당장의 뭐 위기를 헤쳐나가긴 하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기축 통화의 힘이 약해지고 패권국의 힘이 약해지는 것들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혼란의 시기로 접어들 수 있고 지금 이미 그런 조짐들이 많은 곳에서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도 좀 긴축적인 그런 경제 활동들이 필요하고 개인들은 또 거기에 맞춰서 또 그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제가 나름대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관련돼서 좀 그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나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 경제력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측정되는 가장 기반적인
깔려 있는 것이고요. 경제력이 사실은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들 위에 미국이 실제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지켜나가게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쟁력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떤 방송이나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군사적인 것 당연한 거고요. 경제력 당연합니다. 거기에 미국이 다른 여타 선진국이나 뭐 중국이나 이렇게 지금 패권으로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 그런 다른 국가에 비해서 특히 강한 강점은 제가 보기에는 금융과 그리고 실리콘밸리로 이어지는 첨단 혁신, 그런 기술에 대한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기축통화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만,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그 프로세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라는 것들이고요. 그 위에 이런 이민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첨단 벤처 산업들이 실리콘밸리에서 모여서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가장 기술적으로 뛰어난 빅테크가 미국에 존재하고, 그들이 계속 명멸해 나가면서 미국의 국가적인 경쟁력들을 이끌어 나간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뒷받침해주기 위한 탄탄한 금융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미국의 강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중국이 최근에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여하튼 그 미국이 패권을 지켜 나갈 것이냐, 힘은 분명히 7, 80년대, 뭐 90년대를 지나면서 약화돼 가는 것들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패권은 강하다라는 것이고요. 중국의 힘이 지금 올라오기는 하지만 패권국을 교체할 만큼 충분하냐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제로 그 의문을 또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한 20년에서 한 30년 사이에 그 어떤 결과들이 나타날 텐데, 대단히 흥미로운 시기를 우리는 또 지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특히 한국은 이 중간에 끼어있는 형태가 돼서 뭐 요즘 뭐 치폰이 뭐니 해서 끼어있고, 지정학적으로는 중국에 가깝고 자유민주주의의 최전방이라는 의미에서는 또 미국의 그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또 최전방에 있는 우리 입장으로서는 실제로 이 두 나라의 패권 전쟁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투자를 하는 주체로서 이 양국의 패권 전쟁은 대단히 흥미로운 그런 시기를 우리가 보고 있다, 목격하고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앞으로 한 20, 30년을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잘 유의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리고 좋은 인사이트를 통해서 투자에 성공하시기를 바라고, 변화하는 세계의 질서를, 그 변화를 목도하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좀 어렵고 힘든 이야기인데 그냥 간단히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